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는 AM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유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AMOLED TV 패널은 두 회사가 주도적으로 경쟁해왔으며 하반기부터는 이 패널을 장착한 TV가 양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뒤를 잇는 중국과 대만 업계는 국내 업계와 3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유출로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자, 박중현 차장,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아몰레드 기술을 하는데 전부 대충은 알겠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얼마나 또 핵심 기술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몰레드로 읽는 게 맞나요? 어저께 저희 메인 뉴스에서는 또 AM 올레드 이렇게도 읽고 이걸 풀어서도 읽는데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많이. 예, 원래 용어가 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걸 갖다 줄임말로 약어로 많이 쓰고 있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말에 약자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한국말이에요? 기술 성격상 AMOLED라고도 읽기도 하고 AMOLED. 예. AM OLED 이런 식으로도 읽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세계 1, 2위 업체다 보니까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의 경우에는 AMOLED라는 그 이름 자체를 갖다가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LG전자의 경우는 화이트 OLED라는 그 이름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지만 편의상 아몰레드로 지금 많이들 업계에서는 쓰고 있어서 그렇게 불러도 이번에 유출된 거는 아몰레드 기술도 있지만 화이트 올레드도 있겠네. 두 양 그렇죠. 두 개 회사이니까. 업체에서 나갔으니까. 흔히 편의상 아몰레드라고 통칭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몰레드 기술이 얼마나 좀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추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몰레드 기술은 한국에서 지금 가장 먼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넘어가고 최근에 LED TV까지 전환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의 차세대 핵심 평판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바로 이 아몰레드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LCD TV보다 훨씬 더 명암비라든지 그러니까 더 선명한 화면을 갖다 보여줄 수 있고 또 잔상이 없는 좋은 화면을 갖다 보여줄 수 있고 더 얇게 적은 전력만 사용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이 기술로? 이번에 지금 유출된 기술이 바로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55인치 아몰레드 기술인데요. 55인치 아몰레드라는 건 TV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소규모 화면, 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아직까지 제작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활용되어 왔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주로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형화하면서 이제 TV에 활용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기술이 유출이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번에 일단 보면 그런데 이 오보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검사 장비 업체인 오보텍의 한국 지사인데요. 이 회사가 상당히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좀 빼려던 그런 의혹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검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빼서 다른 데다 경우 팔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지금 세계 3위부터 9위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 업체들인데요. 그중에 중국의 BOE나 대만의 AUO, 치매 이런 쪽으로 이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팔아넘겼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검사 장비 업체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유출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장비를 갖다 사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그런 종류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의 한국 직원이 가서 이제 찍어서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걸 찍어서 그걸 밖으로 갖고 나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검사 장비 업체다 보니까 자기네 장비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있었고요. 네. 그 카메라로 찍은 걸 갖다가 카드형 USB에다 담아서 지갑이나 버클 같은 데다 숨기고서는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전문 스파이도 아니고요. 사실은 보니까 사람 많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 기술이면 좀 더 보안을 철저히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보 스파이들이 그냥 버클 같은 데 넣어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보안이었나. 그런데 이제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다양한 협력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 업체 직원들을 갖다 24시간 감시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맞죠. 또 그리고
옛날 말에 뭐 10사람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갖다가 감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중요한 뭐 핵심 산업 기술에 대해서는 뭐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한 보호, 비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DMB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운전하다가 이제 DMB 볼 경우에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벌금이 좀 부과된다고요? 예, 중앙일보에서 오늘 그 내용 보도를 했는데요. 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5월에 그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 네. 참변이 있었죠. 그 건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들이 진행돼 왔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함께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이 되면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6만 원, 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그리고 벌점도 15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DMB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주로 같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내비게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지리 정보나 교통 정보를 갖다 보여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네. 그거 외에 다른 화면을 갖다가 운행 중에 띄울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를 삼겠다는 조작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운전 중에 조작을 하다 보면 주의력이 이제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겠다는 네. 겁니다. 네, 그저 흡연과 관련돼서도 뭐 대책이 나왔죠? 예, 뭐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올해 12월 8일부터 45평이죠. 그러니까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0평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되고요. 2015년에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나 제과점들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박 차장 담배 끊으셔야 되겠어요. 이참에 끊으시죠. 무조건 뭐 위기입니다. 요즘 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면접을 하고서 면접비를 챙기는 면접 아르바이트가 좀 성행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 좋은데 나오고 하는 스펙 좋은 분들이 그냥 가서 뭐 다닐 회사는 아닌데 가가지고 면접을 오면 보통 면접비 한 3, 4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또 이게 뭐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붙어야 될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또 떨어지는 수가 네, 있어서 그렇긴 일자리를 하죠. 뺏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또 인터넷에 또 논란도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요즘 젊은이들 취업도 좀 어렵고 취업하기는 과정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좀 용돈도 버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젊은이들이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많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